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번 주에 1,500선을 회복을 했고 1,600선도 어제 시장에서 회복을 했고 1,700선 위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50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의 뉴욕 증시 폭등세를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용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전일 테슬라가 6.78%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차 섹터가 어쩌면 상당히 좀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 하락 부분도 상당히 컸었고요.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 동박업체로서 유일한 코스피 상장사라는 프리미엄이 일단 두산솔루스라든지 KCFT 같은 회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 고객사의 수주 규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급락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렉포일 같은 소재는 2차 전지 응급제 집전체로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외에도 BYD 등 종합권 배터리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고객사들의 캐파 증설에 따라 일진 머티리얼즈의 꾸준한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배터리용 I2B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대만의 CCP에 비해서 두 번째로 높고요. 국내에서는 캐파나 매출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점유율의 큰 변화보다는 시장 성장에 따른 같은 어떤 속도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출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국내 생산 공장에 비해서 공정 비용이 저렴한 말레이시아 법인을 중심으로 캐파 확장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19년 1만 톤 캐파 증설의 초기 양산 수율이 상당히 조금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일회성 비용 요인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분기부터 수율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동률 개선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캐파는 올해 추가 2만 톤 증설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매출과 수익 성장을 충분히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결국은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법인 1분기 수율 회복과 연간 증설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 기준 전사 매출액은 올해 2,220억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890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모멘텀에 충분히 투자해볼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29,000원 구간에 늘림목 구간 매수 설정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인데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오늘부터는 이제 매물들을 좀 받는 어떤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 시장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여줬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투매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어줬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전이됐는데 해외 시장의 영향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됐죠.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로나로 촉발됐지만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기관들의 그 마진콜 그리고 실제 이제 소기업체들, 기업들의 파산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하락을 불러온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들, 지원 정책들,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격에 어떤 반전이 나타나야만이 그런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어제는 뭐 잠시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부터 시작된 그 하락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반등이 일단 전반적으로 펼쳐졌죠. 그러나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날 우리가 조정을 받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강한 어떤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정도 되면 대다수의 거래자분들께서 특히 저가 매수에 나섰던 분들이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면 팔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졌던 변동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변동성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은 또다시 조금 혼란스러운 어떤 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뭐 삼성전자도 10%씩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많은 종목들이 하루에도 뭐 10%, 20%씩 움직이는 건 아주 쉽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 시장의 그 변동성은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급등락 현상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또다시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융기관들의 문제, 그리고 뭐 채권시장, 원유시장 등등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은 한 단계 더 장중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등세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은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또다시 약세 장중에 시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울티마에서는 시장 에너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를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단기간 내에 지금 현재 조금 과한 상태까지 이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다시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단기 낙폭 과대에서 특히 이제 시장의 어떤 급반전이 나타날 때는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어제는 뭐 은행주, 그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은행주, 정권주, 보험주, 자동차, 화학, 조선주들까지도 급격한 어떤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 단기 가격 낙폭 과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일정 수준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매물을 받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강하게 되돌렸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정도의 가격이 압박을 받는 가격대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어제와 뭐 그제처럼 그런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게 된다면 실망을 좀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부터는 균형을 갖춘 상태에서 시장 중심 종목과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이제 뭐 첫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후반 정도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한 심각한 공포감, 두려움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다면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죠. 특히 매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이 오르는 그리고 다시 사야 되나 나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이번 하락 구간을 버텼던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가격이 리바운딩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현상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수는 연일해서 올라가고 있고 월요일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화요일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과 수요일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초조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미리 계획한 그런 매매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도 어제 일정 수준 회복하는 모습들 보였고 다우는 좀 더 올랐고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양상들인데요. 미국 시장의 안정, 국제 정치가 좀 안정되려면 일단 유가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의 가격이 회복되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아직 원유 시장에서 가격 회복은 별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 WTI 같은 경우 어제 종가도 24.49불인데
저희 울티마에서 가격을 놓고 보면 26불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계속해서 26불 때 근접하면 밀리고 근접하면 밀리는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원유 가격이 26불대를 넘어서서 안착하고 30불대 진입하는 현상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좀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시장의 안정만으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원유 가격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타나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등의 연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1차적인 위기는 지나간 상황이고요. 과거에 2008년도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비교해 본다면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짧으면 한 달, 2달 정도는 다져가는 시간. 그러니까 장중에 좀 어떤 외부 뉴스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외 시장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원유 가격의 움직임은 크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팔라듐의 가격 상승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라듐을 보면 팔라듐이 이제 뭐 2차 전지 재료로도 사용되고 특히 냉연 강판 대신에도 사용되고 저쪽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쪽에 사용되는 비율가 높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고 주식보다도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팔라듐의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와 팔라듐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잘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팔라듐의 움직임과 테슬라의 움직임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1월달, 2월달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팔라듐의 움직임과 거의 같은 맥을 구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중에서도 팔라듐의 상승폭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업황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이 표적 종목으로 좀 꼽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매물들을 좀 받는 어떤 그런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세의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제 그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좀 쉬어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업황 모멘텀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2차 전지와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IT 하드웨어 종목들과 바이오 종목인데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쉬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IT 하드웨어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반도체, 핸드셋, OLED, 2차 전지, 5G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아까 테슬라와 팔라듐의 관계도 보셨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심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하위 카테고리를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등등의 종목들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중요한 가격 25만 5,500원을 넘어서서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재 그 다음 가격은 29만 5천 원까지 현재는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 구간에서도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급락하는 구간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뚜렷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반등 구간에서 지수가 반등하고 전 종목들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의 어떤 탄력이나 시세 흐름을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도 중요한 가격 42,2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몇 차례 터치를 했습니다만은 42,200원을 넘어서는 게 종가상으로 넘어서는 게 확인이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가격은 44,700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 삼성 SDI 그리고 RFHIC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서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6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1,600선 회복하고 1,700선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50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를 했는데 어제장 사실상 개인이 올려낸 장이었습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에 무뎌져가고 오히려 약재 이후에 나오는 경기 부양책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빠졌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현재 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하락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네요. 47만 원대 이탈하고 46만 9,500원대까지 내려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적에 전혀 영향이 없는 탄탄한 종목이다. 이렇게 리포트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6위부터 10위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 테슬라가 7% 가깝게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은 오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는 10위권까지 밀리면서 2%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오늘 25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가총액 8위권까지 진입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오늘 0.59% 상승 흐름 나옵니다.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깝게 낙폭 기록합니다. 18만 1,500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어제 시장에서 조금 힘을 잃는 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도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112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 1,695선,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700선 깨지면서 출발합니다.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504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만나보시죠. 양시장이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CJN이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이 시총 3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88,1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낮춘 상황입니다. 20만 원 선에서 평균적으로 17만 원 선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5위권은 다시 CJEN에 올라와 있습니다. 0.2%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네요. 99,7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지지부진한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제약만이 나홀로 빨간불 켭니다. 1% 강세를 가져가고 있네요. 61,100원대. 어제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빨간불 켜냅니다. 61,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 6위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하락 나옵니다. 오늘 76,4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KMW는 최근에 52,0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58,800원대. 그리고 9위권에는 현재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134,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휴재 같은 경우는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권사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휴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실적이 부진할 예정이고 중국 시판 허가도 좀 현재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3% 넘게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32만 7,300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재성 팀장님 나와 계신데 함께 이 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폭락할 거나 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사실상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이제 슈퍼 이제 대규모 부양책이 어느 정도 이제 상원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 사실상 4월부터는 이 국내 증시에 이제 뭐 대규모 자금이 이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앞으로의 시장은 슬슬 이제 반등이 나올 시기다. 하지만 지금 뭐 이제 V19일 정도가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저점 바닥이 될 수가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과연 이제 V자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이제 W자 반등이 나올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상 뭐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일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외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세로 올린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뭐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린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낙폭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바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 번 더 이제 W자 조정을 주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제 뭐 오늘이나 이제 내일 그리고 이제 월요일까지 뭐 이제 3일 중에 일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락 조정이 나올 때 그 전에 과한 낙폭이 더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 이 19일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하락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이제 뭐 신규 매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현 하락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신용 잔고가 10조 원이 넘던 신용 잔고가 이제 뭐 그 24일 기준으로 거의 이제 뭐 6조 4천억대까지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번 하락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채워 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이제 굉장히 손실권이 크게 이제 물려 있는 종목들은 이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현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W자 반등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을 해서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데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수급적으로 어제까지는 다시 외국인들이 대량의 매도를 좀 이어가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대규모 그 슈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둘 다 급등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조금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은 전전에 이제 급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일 상승폭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현선물 대규모 매도 쪽으로 돌아서면서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장 후반부 5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주식을 다시 대량으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쪽으로 대량의 매도를 이어갔고, 특히 선물에서 장 마지막 중간에 약 한 15,000계약 정도를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오히려 하방 쪽으로 좀 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경험적으로 보시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다가 막상 이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 오히려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서 단기 고점을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외국인들도 하방 쪽으로 좀 대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슈퍼 부양책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 변화 여부가 들어오는지, 특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0조 원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특히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들, 뭐 조선, 기계, 여행, 항공 등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서 좀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좀 어떤 정도의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돌아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은 그동안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 버텨준 업종 중에 하나인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바이오 제약회사들 사이에서의 주가 방어력이 상당히 좀 뛰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버텨줘야 전체적인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이제 주도 섹터는 IT와 바이오 헬스케어지만 이 섹터들은 이제 급등 위에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신다면 펀더멘탈이 좀 바뀌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점에서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의구심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부동산 관련된 부분을 매각하면서 좀 불식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간편식 수요에 대한 확대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식품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어제 오늘 이후에 이제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한 18만 원 선 정도까지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한 28만 원 정도까지 자꾸 좀 중기적으로 홀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이제 손절 가격을 이제는 저점을 형성했던 14만 5천 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시장의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CJ제일제당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수익률 전체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재성 팀장의 바이오 톡스텍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주 정도가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두 자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4위부터 3위까지는 반정미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코가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는 파미셀 올라와 있는데요. 3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이창호 본부장의 CJ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 벌써 수익률이 4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홍서민 팀장의 SB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성 팀장님과 함께하는데 일단 김재성 팀장님께서 3월 10일에 바이오톡스텍을 추천을 해주셨고 현재 수익률 1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바이오톡 스텍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실상 뭐 지분을 이제 100% 보유한 이제 세동 벤처 이제 파트너스가 투자한 이 솔젠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진단 시약 구매 의향서를 이제 뭐 미국, 뭐 이제 뉴욕, 이제 뭐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제 주 정부와 체결됐다라는 소식에 이제 뭐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 구매 의사를 이제 밝힌 규모가 약 100만 명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바이오톡 스텍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이제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톡 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8,000원 정도로 이제 잡아드렸었는데 사실상 뭐 8,000원은 돌파하고 이제 금일 이제 8,910원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1차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뭐 절반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단기 고점이다.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남은 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차 목표가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톡 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제약
제약 바이오 이제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재무 구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셀트리온인 것만큼 이 지분율이나 이제 이익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이제 안정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엮이지 않더라도 그 후에 얼마든지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충분히 우상향을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2차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절반 정도만 매도한 상태에서 남은 절반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님이 주시는 종목들은 짧게 큰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요즘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상 뭐 기다리고 있던 재료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뭐 진단 키트나 뭐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 이제 갑작스럽게 엮여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엮이지 않은 혹은 아직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얼마든지 관련 수혜주로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아직 오르지 않은 그냥 부실하지 않은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좀 이제 진입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일 가져온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료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영진약품입니다.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뭐 항생제 그리고 이제 고혈압 및 뇌 기능 개선제 그리고 이제 해열 진통 소염제 그리고 이제 정신 분열 및 신경 안정제 그리고 이제 뭐 경관형 영양 보급제 등의 제품을 판매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 및 면역 항암제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암 치료제 이 YPA-001에 대한 이제 재료 기대감이 있고 이 2016년 만성 폐쇄성 폐질암의 환자 수 자체가 약 2억 명에 이제 이르고 있고 이 관련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전 세계 약 20조 원 그리고 이제 국내 2천억 원 수정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제 관련된 재료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노출되었을 시 이제 주가 급등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작년 일본 이제 수출 규제 폭락권으로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작년 12월 말까지 이제 가파른 이제 우상향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은 지속적으로 보유 물량을 줄여나간 모습이고 그 물량을 전부 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시장의 폭락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과 외국인은 보유 물량에 대한 부분을 전혀 멈추지 않고 여전히 가파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가파른 주가 회복이 나오는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3월 17일 자체가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이 시장이 자체가 뭐 W자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했을 때 이 영진약품 자체가 사실상 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순수히 시장 폭락 영향만 받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 과대 납폭된 부분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 번 더 똑같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W자 지수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지를 하시고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3,52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코 제약입니다.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재료적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1992년 설립이 되었고 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제 의약품 업체입니다. 이 제네릭 의약품의 이제 국내 판매 그리고 이제 타 제약사 제품 수탁 생산 그리고 이제 뭐 동남이나 중남미 등의 제네릭 해외 수출 그리고 이제 천연물 의약품과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그 알벤다졸 성분으로 이제 구성된 이 알비정이라는 이제 구충제를 이제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 그 예전에 조금 있었던 이슈이긴 한데 이 동물용 구충제가 이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설이 계속해서 있었고 이 항암 효과 논문 부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최근에도 이 알벤다졸 품귀 현상이 굉장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국 온라인물 이 더샵에서 이 알벤다졸 이 18만 개가 이제 한정 판매가 약 1분 만에 이제 매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이 관련된 재료는 뭐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이 제약 관련주인데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50% 정도나 됩니다. 때문에 이 지분율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이제 재무 구조 자체도 4년 연속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올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적인 부분도 이제 뭐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상 뭐 과대 낙폭으로 인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사태로 시장 폭락이 있기 전까지는 이 주가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이평선 자체도 수렴된 상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제 2차 급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 폭락 영향으로만 빠졌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에 이 빠졌던 부분은 이 박스권 매물의 이제 중단에서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현 구간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뭐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 7,100원 아래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 유니온 제약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혈장 치료제를 사용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치고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양호하다. 뭐 이제 지분율이나 재무 상태 자체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의 접근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뭐 폭락한 시장 영향을 받았고 현재 뭐 최근에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지수 반등이 있었지만 그 반등을 통해서 사실상 뭐 많이 오른 부분이 없다 때문에 이제 뭐 현 구간에서의 이제 뭐 매수는 어느 정도 유리해 보이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W자를 패턴을 만드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현 구간에서 이제 전부 다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이틀 전이 요 이제 양봉 부근 요 부근 안에서 이제 접근은 이제 굉장히 유효해 보이고 요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뭐 목표가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전에 최고점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지수나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가 회복을 보이겠지만 그 전에 최고점이나 그 전에 이제 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사실상 많지 않아 보이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 13,000원 정도 이제 1차 목표가를 13,000원 정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뭐 한 13,000원 정도의 이제 뭐 작게 이제 수익 청산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이제 유리해 보이고 이 사실상 W자 패턴 자체가 이 최저점이 이 8,450원을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이 8,45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매수는 이제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요 부근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사실상 뭐 8,45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면은 뭐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탈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관점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스인데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뭐 상한가에 바로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세시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뭐 굉장히 뭐 작전주 테마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사실상 주가가 이제 급락을 보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물론 아닌 것들도 있는데 한 20-30% 정도는 좀 부실 기업인 게 많다. 뭐 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년 연속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때문에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금일 이제 재료상으로 뭐 상한가 잔량이 약 53만 8천 주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한가 흐름이 만약에 오늘 종가 때까지 깨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뭐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작은데 이 상한가 잔량이 사실상 54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굉장히 상한가 잔량이 적다. 사실상 뭐 기본적으로만 200~300만 주 정도는 나와야 이게 뭐 종가 때까지 유지가 되고 이제 명일 갭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금일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일 장중 이제 종가 때까지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이제 상한가를 깨는 종목이 깨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 호가 바로 밑에인 1,585원 요 가격으로 차라리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 놓는 게 굉장히 좀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게 상한가 잔량이 풀린다면은 사실상 뭐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리면서 뭐 5%, 뭐 10% 이렇게 갑작스럽게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상한가 잔량으로 봤을 때 뭐 한 1,585원 정도에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 놔서 뭐 안전하게 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던가 비중을 줄이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뭐 비추천합니다. 때문에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옳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게 상한가가 깨지지 않고 만약에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 명일 정도 한 1,800원에서 아마 1,850원 전후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뭐 명일의 갭상승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제 전량 빠져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이제 유효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입니다. 이 VTGMP가 관계사 K밸리를 통해서 한중 합작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VTGMP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뭐 2017년도까지는 이제 뭐 이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뭐 적자도 심했고 이제 뭐 순이익적인 부분도 창출이 안 되는 회사였는데 뭐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뭐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였고 그러한 흐름은 이제 작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사실상 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최근의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대량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최근의 하락을 이용해서 거의 다 이제 뭐 손절을 된 상태이고 그 물량을 전부 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장 자체가 이제 폭락이 있었고 반등은 있었는데 이 시장의 영향을 이용해서 굉장히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시장이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 종목 역시 굉장히 탄력 있게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코로나 때가 터지기 전인 이제 뭐 9,000원대 에서 이제 박스권 매매 흐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된 모습이고 사실상 뭐 이제 시장 영향을 이용한 회복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9,500원에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면은 사실상 뭐 이제 거래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제 뭐 올해 1월 10일만큼의 거래량 정도는 최소 나와줘야 요 매물대를 뚫고 이제 10,000원 정도에 안착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상 뭐 거래량 자체가 뭐 약간은 조금씩 이제 증가는 되고 있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9,500원 전후에서는 이제 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 9,500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이 만약에 뭐 한 8,000원 정도까지 하락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9,500원대 매물대를 뚫는다면은 이 그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부분 한 1,3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있겠으나 이 1,300원부터는 또 한 번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작용하기 때문에 1,300원까지 혹시라도 상승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이때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원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철강주를 저가 매수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가 역시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이 역시 가장 그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장이 편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은 뭐 이번 주까지는 뭐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일정 정도 회복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종목별로 순환이 되더라도 일정 정도 회복하는 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세아제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건설 경기 하락,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경기 하강, 전부로 인해서 철강주, 뭐 자동차주 뭐 다 같이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에 뭐 한 10년 동안 보면 뭐 철강은 그렇게 이제 어떠한 이슈가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요번에 그 급락으로 인해서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한 어떤 탄력이 있듯이 어떤 그 탄력을 그 급락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이제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은 뭐 세아베스틸 뭐 많이 있죠. 근데 세아그룹주, 세아제강 지주로부터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가 그 세아홀딩스를 비롯해서 세아제강 지주가 41.58%를 소유한 강간제조 판매회사고, 여기에서 그 지난번에 인적 불안을 했죠.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강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인적 불안을 해서 이제 설립된 거고, 종합 강간 업체로서 뭐 전국의 포항, 순천, 창원, 군산에 이제 국내 그 생산 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생산은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재개나 이런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고, 주로 그 생산하는 건 뭐 구조용, 배관용, 송유관, 뭐 유정용, 뭐 전성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용도의 강관, 탄소관관 및 특수관을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적 불안을 해서 작년 2019년도죠. 매출을 보게 되면은 1조 2,272억 매출에 영업이익 459억 시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을 보시면은 액면가 5,000원짜리가 시가총액이 이제 921억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고, 작년에 그 배당을 2,000원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가 대비해서 보면은 배당 수익률도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저평가돼도 한 2,0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주가 평가가 되는데, 너무 저평가되니까 일정 정도 반등은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8% 상승을 가져가면서 17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1679선까지 빠졌다가 1730선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개인만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의 힘으로 오르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1%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네요. 2% 넘게 하락 나오고 있고, 네이버는 1% 가깝게 낙폭 기록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LG화학, 현대차가 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이상 이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8,3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는 분위기이고,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1% 넘게 낙폭 기록하고 있고, 이제는 LG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1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포인트 정도의 이 등락폭이 있습니다. 500선에서 출발해서 51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비슷합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만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CJ는 오늘도 21%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0만 7,300원대까지 올라가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좀 순위의 변동이 있습니다. CJ ENM이 4위권까지 진입됐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5위권까지 진입이 되면서 펄어비스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인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강세 나왔습니다만 현재 1% 넘게 하락 나옵니다. 좀 힘을 잃은 모습이고 오늘 6만 원대 이탈하면서 59,4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1,22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미국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 표결 지연 가능성에 일단 약세로 출발을 했고 지금 17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박스권 성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일단 최근에 대규모 부양책 타결 소식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이틀 연속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일단 호재로 작용이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 그리고 손실 종목에 대해서 매도로 현금 비중 확대의 전략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가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확진자 감소, 그리고 유가, 국제유가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국제유가 자체도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V자 반동이 나오기보다는 재차 조정을 받고 쌍바닥 패턴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좀 주의 깊게 관망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보시고 오늘 G20이나 그런 것도 예정이 돼 있고 EU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BOE 유럽 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식 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국에서 이제 현황 점검 이런 것들, 그 안정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의 토론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 열고 잘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일단 그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다소 방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일단 흐름, 매수, 매도, 수급을 보시면 체크하실 수 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기관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시장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낙폭이 많이 과대가 되었던 보험이나 항공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행 관련해서도 기존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을 하면서 일단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보험 관련주도 어제 이어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국제 유가와 관련을 해가지고 정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시고,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유가를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 자체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중기적으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관련주 관련해서는 일단 진에어를 오늘 대장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매력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다시 항공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지금 굉장히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개강, 지금 온라인 개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존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가대가 됐고 차트를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주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치료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요청을 한 만큼 이제 관련 진단 키트 관련주들 EDGC,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젠 같은 종목이 거의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시총도 굉장히 높아졌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서 지금 자리에서 막 올라타서 더 올라가겠지라고 하시기보다는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담아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YBM넷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개강이 검토되고 있고 개학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발 이슈로 일단 진행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0년 6월에 출범해서 이러닝 산업을 선도해온 국내 대표 온라인 교육 기업입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과 더불어서 토익이나 JPT 온라인 접수 대행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해서 국내 모스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독점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좋은 기업 성향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이슈로 온라인 계약 추진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를 제가 추천가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현재가 정도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500원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6,000원 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